흑살림 연구소의 윤성희입니다. 오늘은 흙 그리고 또 어려운 용어 유기물 그걸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2처방서 가져오신 걸 가지고 어떻게 내 농사를 잘 질 것인가 뭐 그거를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여기 교사분들하고 전국에 있는 분들의 토양 12처방서를 쭉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성분들이 몇 가지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대책 없이 그냥 놔두고 있어. 그거를 잘 대응을 해주면은 조금 더 생산성이 오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그런 걸 어떻게 좀 잡아볼까? 어떻게 실천해 볼까? 그리고 균형 잡힌 어떤 시비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요구를 할 것이냐? 그런 제안도 해보겠습니다. 흙이라는 게 이렇다 합니다. 이제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고, 예, 뭐, 흙 입자들이 있고 한데, 이 벌레들이 많아요. 벌레들이 미생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동물들이 많은데,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렇게 생긴 게 우리가 유기농 토양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토경재배, 흙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흙이라는 게 이게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이 흙을 배양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 사진 하나로,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유기물. 그런 게 중요합니다. 유기물과 토양생물과의 관계. 얘들이 이런 수많은 미생물하고 생물들, 토양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식물에서 나온 거든, 식물에서 말라 죽은 거든, 유기물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 점점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물질이 순환한다. 순환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쭉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흙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내게 하려면은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 유기물이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잘 다루어야 된다. 근데 잘 다룬다는 게 뭐냐? 오늘 이제 그거 얘기하고 저 유기물만 높으면 다냐? 식물을 기르는 데는 양분도 필요해요. 그 양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우리가 가용한 자원 중에서 어떤 걸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성비를 높여가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흙을 살릴 것이냐. 요거가 이제 주제가 되겠죠. 복잡하대요. 이렇게 흙 속이. 복잡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먹이사슬이 이게 꼬이고 꼬여서 복잡할수록 건강하다, 원래. 아까 거꾸로 얘기해서 양액재 배지 있잖아요. 양액재 배하는데 이제 배지를 쓰는데, 배지 속에는 이런 생물들이 없어요. 몇 가지만 있고, 이런 생물들이 복잡하면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이 생물들을 없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환경 친화적인 것인가 좀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류, 곰팡이, 시아노박테리아, 뿌리들 있고 또 유기물,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먹고 먹히는 선충도 있고 마이코리자라는 미생물도 있고 기생성 곰팡이도 있고 뭐 이 세균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또 먹고 사는 생물들이 있고 또 그런 걸 또 먹고 사는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복잡한 토양 생태계에서 어떻게 흙을 만들 것이냐, 이 생태계를 좋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이제 친환경 농업의 주요 과제입니다. 토양에 있는 생물들과 질소라는 양분의 순환, 요거 왜 아셔야 되냐면 이게 이런 미생물, 선충, 원생생물, 곰팡이, 그리고 응애류들이 어떤 이 질소가 포함된 그 성분들이에요. 암모니아 대질소, 질산 대질소, 이런 성분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런 성분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다시 이런 성분들을 먹어가지고, 자기들 몸을 만드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기화, 미네랄리제이션,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무기화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무기화된 어떤 질소 화합물들을 다시 식물이나 이게 생물들이 먹는 거를 이제 반무기화, 유기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순환
과정에 있다.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질소라는 물질이 어떤 생물들이 순환하는 건데, 일반 농업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 이제 농업은 요 미생물들이 없게 하고 아예 요걸 다 공장에서 다 분해해서 완전히 다 분해해서 직접 먹을 수 있게 식물이 미생물들이 없고 토양 생물이 없어도 직접 흡수될 수 있게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비료, 화학 비료. 그걸 써서 농사 짓는 게 요즘의 농사법이죠. 이게 편하긴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토양에 어떤 생물들 같이 살려고 하는 어떤 흙을 만드는 개념, 요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자, 질소가 이 지구상에서 이 생물들을 이용해서 순환을 한다. 그리고 질소 말고 탄소도 순환한다. 인이라는 성분도 순환하고 가리라는 성분도 지구상에서 순환을 하는데, 이런 생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게 하는 것이 이제 흙이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이제 작은 생물도 있지만 이런 큰 생물, 지렁이 같은 게 굉장히 큰 생물이에요. 근데 얘들도, 비옥도를 증진한다. 진짜 비옥도가 증진한지, 유기물과 무기물의 입자를 혼합해서 안정된 흙의 상태를 만든다. 흙을 잘 살리면은, 뭐, 지렁이가 살고, 지렁이가 살면은 흙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토양의 구조가 개선돼서, 뭐, 좋아진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 이러려면은, 거꾸로 뭘 줘야 되느냐. 뭐, 유기물이라는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입니다. 흙은, 삼상, 뭐, 고체, 기체, 액체, 세 개의 형태가 있고, 거기에 유기물, 토양에 유기물이 조금 있는 거죠. 뭐, 유기물, 식물 부스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5% 정도 있으면은, 상당히 좋은 흙이에요. 5% 있으면은. 우리나라 흙은, 태생적으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높질 않아요. 비옥도가 이게 축적되는 토양이 아니고, 잘 분해돼서 좀 낮고, 유기농업에서도 목표가 한 5% 정도를 목표를 합니다. 더 이상 가는 것이 뭐, 이렇게 의미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천연적으로 높은 나라 땅이 따로 있어요. 5% 이상 나오는 나라, 5% 가까운 나라가 상당히 토양이 비옥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그런 좋은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는 못한데, 좀 요걸 목표로 갑니다. 요게 많아지면 흙이 좋아진다. 떼알 구조가 된다. 유기물이 하나 입자 속에, 흙의 입자 속에 껴들어가면은, 이게 뭐 붙잡아주고, 뭐 해가지고, 좋아져요. 물질이 좋아지고. 이게 없으면은, 완전히 도자기 굽는 흙처럼 돼요. 그냥 찐흙이 되는 거예요. 찐흙. 찐흙 아시죠? 완전히 쪼대 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 짓는 데는 별로 안 좋아요. 도자기 굽는 흙이. 그게 유기물이 들어가야 푸석푸석 해주면서 식물 뿌리도 들어가고 뭔가 물질도 순환하고 한다. 요거를 목표로 한다. 이러려면은, 뭐, 제가 이걸 딱 보면, 가운데 유기물이 껴있죠. 유기물을 줘야 좋아진다. 화학비를 줘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유기물을 줘야 좋아진다가 핵심. 좋은 흙이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쭉 읽다 보면은,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유기물. 별거 없어요. 떼알구주가 돼야 되는 유기물만. 유기물 많게 하려면 뭘 줘야 되냐? 좋은 퇴비를 주면 됩니다. 흙은 유기물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지, 원래 좋은 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기물이 여러 가지 역할, 비료를 붙잡아주는 것도 유기물이. 그래요? 흙의 정화 능력을 갖게 하는 것도 유기물이고. 그리고 뭐, 흙에 냄새 나게 하는 것도 균에 의한 거지만, 그것도 유기물이 많아야 미생물도 많아지고. 뭐 이런 거죠. 유기물이 으뜸이다. 좋은 유기물이 이제 퇴비화를 시켜서 우리는 사용하는데, 유기물과 퇴비화에 대해서 뭘 우리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도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니까,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식물체 건물 기준으로 해서는 비율이 이 정도 되고, 이게 토양 속에 있는 부식이라는 물질로 이제 남는 정도, 나중에 남는 거는 뭐 리그닌은 많이 남고, 수에서 셀룰로즈나 헤미셀룰로즈는 덜 남고, 뭐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자,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배추, 뭐 상추 이파리 이런 거. 이거는 쉽게 분해돼요. 사람이 먹어도 소화가 될 정도로 쉽게 분해돼요. 그리고 뭐 볏짚, 뭐 이런 것도 분해되잖아요. 결국 에 들어가면 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면 분해돼요. 근데 톱밥 잘 안 분해돼. 톱밥 질겨. 이게 목질화가 된다고 하죠. 고추대 같은 거 있잖아요. 고추대 여기 딱딱한 거 있잖아요. 딱딱해진 거를 리그닌이라고 하고, 그냥 푸릇푸릇한 지금 뭐 발화 한참 하고 있는 고추 이파리, 고추대는 약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셀룰로즘, 헤미셀룰로즘. 이건 분해가 잘 돼서 흙에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다. 그걸 갈아엎는다 해서. 근데 이제 고추대를 갈아엎으면은 많이 남아요. 자, 어쨌거나 리그닌으로 된 것이 흙의 토양 유기물의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톱밥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톱밥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톱밥이면 살 수 있나요? 잘 못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톱밥이 들어간 퇴비를 쓰시는 거지. 이런 모든 식물체나 유기물들을 보면 이 탄질률이라는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만져서 하는 게 아니고 탄소의 함량, 질소의 함량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두 개, 요거 나누기 요거 46.1 나누기 2.3 하면은 정확하게 20대 1, 탄질률이 20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20. 탄질률 20이라고 얘기해요. 20대 1은 20입니다. 20이 나오고, 밀이라는 거는 탄질률이 20이야. 근데 밀집은, 자, 밀과 밀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밀집은 마른 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싹 마른 밀집입니다. 녹색 밀집이 아니에요. 마른 밀집은 갑자기 대여섯 배 높아져. 100이 넘어. 오, 신기해. 그리고 볏짚, 이건 푸릇푸릇한 볏짚이 아니고 다 마른 지금 볏짚을 해요. 볏짚도 60이 넘고, 보리집도 160되고, 귀리는 신기하게 낮고, 귀리집은 또 숫자가 높고, 감자는 30, 알팔파 14, 이렇게 분석하면 나오더라. 그리고 미생물도 말려서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말려서 분석한 거예요, 이거. 사상균을 이제 곰팡이라고 얘기하고요. 방사성균, 방성균이라고 얘기하죠. 세균, 이 세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탄소의 함량은 다 똑같아, 50이야. 근데, 질소의 함량이, 곰팡이를, 말려가지고, 분석하니까 질소가 5%나 나와. 쉽게 얘기해서 사상균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버섯류예요. 버섯을 말려가지고 바싹 말려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대략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질소 함량이 높아요, 버섯이 말리면은. 근데 말려 있지 않은 버섯은 높진 않아요. 수분이 많으니까 높지 않은 거고 말린 건 높다. 방사성균도 높고 세균은 더 높고. 자, 기타 굽이 똥구자잖아요. 똥들 보니까 20대 1. 뭐, 인공적으로 뭐 만들어진 부식 섞인 거는 뭐 11. 부식산은 뭐 58, 뭐 이렇게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 얘기한 무기화가 돼서 양분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유기화, 양분으로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달라지더라. 이 탄질률의 이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이 낮은 것들은 흙에 들어가서 금방 숫자가 낮은 거는 금방 무기화된다는 거는 질소라는 게 우러나온다는 얘기예요. 비료로 먹을 수 있게 바뀐다는 거예요. 미생물에서. 아까 그런 미생물이나 생물에 의해서 비료로 싹 바뀌니까 이게 질소가 유기물 속에 있는 게 우러나오면 식물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료라고 서해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낮은 것들은 빨리 양분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도 하는 게, 유박, 깨묵류. 깨묵류는 숫자가 낮아요. 깨묵류는. 그러니까 넣으면은, 금방 이게, 한겨울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한겨울에는 이렇게 빨리 안 나오고 추우니까, 미생물이 활발해지는 이제 따뜻한 시기가 되면은 금방 이렇게, 뭐 열흘 안에 양분이 다 되니까, 유박 비료 넣으면은, 금방 양분이 나오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완숙퇴비가 한 요 정도 돼요. 완숙퇴비. 15에서 이제 보통 15에서 30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넣어가지고, 열흘간에는 완숙퇴비를 하는데 비료가 안 나와.
무기화되는 게 아니고 유기화된다 해서 양분이 잘 안 나오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양분이 쭉 나와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가면은 최대가 되고 한 30일 지나면 점점 없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다가 뭐 한 2달 가면 거의 나오는 게 없어지는 거. 완숙 퇴비들이 이런 식이에요. 양분이 있긴 있는데 열흘 정도 뒤에 나오더라 이게 양분이 넣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요게 심으려면은 요때쯤 심어야겠죠. 요때쯤 퇴비를 넣고 심어야 되는 시기는 15일, 10일 이렇게 퇴비 포장지에 쓰여 있어요. 퇴비 넣고 나서 2주 후에 심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이런 특성 때문에. 넣자마자 심으면은, 요때 심으면은, 이게 질소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질소 성분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잡아 먹혀. 그러니까 요때는 요 질소라는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경합을 합니다. 내가 심어놓은 식물하고 미생물하고 경합을 하기 때문에 한 열흘간은 안 자라, 잘. 죽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전문 용어로 우리가 질소 기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퇴비 쓰는 거는 어쨌거나 넣고, 한 뭐, 열흘 정도 후에, 갈았고 나서 열흘 정도 후에부터 양분이 나오니까 보름 정도 후에 심어주면은 좋겠구나. 자, 근데 이제 볏짚처럼 이렇게 숫자가 컸던 거 있어요. 산에 있는 낙엽, 볏짚 말라있는 그 각질화된, 아까 뭐, 콩대든 깻대든 뭐, 이런 거 딱딱한 거, 미그린화된 그 풀류 있어요. 볏짚도 말라버린 볏짚. 생겼지만 파릇파릇한 거 말고 이런 것들은 이게 60일 넘어야 이게 좀 분해가 되는데 양분도 거의 나오는 것도 없구나. 볏짚 넣으면 그렇다는 게 산에 있는 낙엽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려면은 2달 전에는 넣으세요라고 여기 표가 돼 있어. 2달 전. 산에 가서 내 낙엽을 채취해가지고 넣고 싶다. 유기물 함량 높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2달 전에는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좀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다 배운 거예요. 하산을 해야 된다. 유기물과 탄질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진흥청에서, 동물의 사체는 5다. 이 단백질이 많은 건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숫자가 낮아서, 곧바로 이게 분해됩니다. 가축 분뇨, 사람 분뇨 이런 것들은 8에서 20. 범위가 무지하게 크죠? 어떤 건 8이고 20 굉장히 범위가 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된다. 자, 콩과류 10에서 20 좀 낮은 거예요. 화분과 볏짚 같은 거 조금 숫자 큰 거고, 가축분 대비 20에서 30, 옥수대 볏짚 굉장히 숫자가 커지죠. 이 숫자 커질수록 분해되는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는 거는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많이 걸린다. 그 침엽수 200자 나오죠? 여기 나와 침엽수. 내가 산에 가서 뭐 이 침엽수를 솔잎을 내가 넣고 싶다. 걷어서 잔뜩해서 넣으면은 숫자가 200 정도 나니까 탄질비가 200이라는 거는 저건 한번 집어넣으면은 저건 한 6개월 정도 걸리겠구나. 한번 써보려고 하면은 그 이해하셔야 돼. 왕겨요, 왕겨. 벼의 겉껍질. 왕겨도 이 정도 나온다고요. 왕겨를 집어넣으면은 몇 개월 정도 되면 좀 부숙이 될까? 조금 미생물이 좀 소화를 시켜줄까? 그럼 최소한 2달에서 6달 돼야 그때 조금 부슬부슬해진다. 그 6개월 돼도 흙속에서 파보면은 그 모양 그대로야. 그렇지만 많이 분해가 되긴 된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나무 톱밥, 최악이죠? 톱밥은 400, 숫자가 400까지 나와. 400까지 나오는데, 톱밥 넣고 비료가 되기를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유기물 함량은 남는 게 많아, 흙 속에. 유기물은 쭉 높여져. 그래서 우리나라는 톱밥과 가축 분뇨 2개를 잘 활용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 퇴비라는 걸 만듭니다. 흔하고 싸니까. 그게 좋은 방식이에요. 흑살림은 제면은 톱밥과 가축 분뇨를 안 쓰고 쌀격 깻묵, 요 정도 나오면 쌀격 깻묵을 넣고 쌀격 깻묵 톱밥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균뱅챙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개량시키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퇴비는
사용의 어떤 효과를 좀 본다고 하면은 이게 상대적이에요. 비료 성분이 많은 것들은 예, 떼알 구조 만들기 힘들고 그 반대로 예, 흙이 좋게 해지는 떼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는 비료 성분이 낮고 이런 게 이게 예, 유기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라 비틀어진 볏짚하고 안 마른 볏짚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 마른 식물을 녹비라고 따로 합니다. 푸릇푸릇한 것. 푸릇푸릇한 거를 녹비라고 얘기해요. 녹비는 질소를 공급하는 걸 조사했는데 300평당 7kg에서 18kg의 질소 공급되더라. 이런 벼농사가 되고도 남는 양이에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300평당 7kg에서 18kg는 질소 공급 효과가 있는데 언제 써야 될까요? 언제? 헤어리비치라는 그 식물을 그 덩쿨, 콩덩쿨처럼 생겼는데 언제냐면은 이 헤어리비치가 겨울을 나가지고 봄에 이제 확 자라요. 넝쿨로 자라는데 파랄 때 갈아엎어야 돼. 녹비일 때 갈아엎어야 비료가 됩니다. 녹비일 때. 그러면 빨리 비료가 돼. 2주는 안 돼. 2주 전에 비료가 돼가지고 금방 비료가 됩니다. 근데 말라 비틀어진 거를 7, 8월 되면 말라 비틀어져요. 이 헤어리비치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걸 주게 되면은 그건 녹비라고 안 해요. 아까 그냥 유기물이라고 표현해. 말라 비트는 건 유기물로 표현하고 녹비라고 하면 안 돼. 녹비에 비료를 되려면은 파랄 때 제곱미터당 2kg의 녹비 무게재 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비료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할 때 그 호미를 갈아엎는데 말라 비틀어졌을 때 갈아엎는 거는 녹비 효과가 없어요. 유기물 효과만 있습니다. 근데 호미를 이제 파랄 때 요것만 할 때 아직 새파랄 때 갈아엎으면은 비료가 나와.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비료가 공급하고 싶으면 호미를 심어가지고 그냥 4월달, 3, 4월 때 파랄 때 갈아엎어야 되는 거고. 내가 유기물 함량을 내가 인삼 농사를 위해서 호미를 심어서 토양에 유기물 함량을 축적시켜야 할 때 하면은 거의 말라 비틀어질 때쯤 갈아엎으면 됩니다. 요게 아셔야 돼. 자, 녹비하고 그냥 유기물하고 마른 거고 안 마른 거 차이가 난다. 근데 안 마른 거는 대부분 비료가 된다, 녹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기물은 뭐고 또 부식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썩지 않은 걸 대충 유기물이라고 하고 썩은 거를 부식이라고 이제 썩어서 만들어지는 걸 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김치로 치면은 이제 얼갈이 김치, 발효가 안 된 거. 그리고 뭐 이제 발효가 되는 우리가 김장김치. 서로 틀려요. 성분도 틀리고 분해 속도도 틀리고 소화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잘 익은 김치. 거기에는 뭐 유산균도 있고요. 젖산도 있고 별의별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얼갈이는 그런 성분이 없어. 두 가지 분석해보면 화학적 성분 똑같아. 총량은. 근데 실제로는 미생물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식이라는 물질은 좀 더 이 차원이 다른 역할을 한다. 좋은 거 다 한다. 보비료, 보수료, 산도 개선, 유해작용 감소, 뭐 아까 입단 형성, 떼알 구조라고 합니다. 떼알 구조, 그리고 온도 상승, 미생물 활동 증진, 인산 고정, 어쩌고 좋은 얘기 다 있죠. 그래서 발효된 거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뭐 흙을 살릴 때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 형태가 유기농업에서 발효 안 된 유박 비료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펠렛으로 된 거. 그럼 그 균뱅체는 뭐죠? 펠렛으로 안 돼 있지만 발효가 됐어. 하나는 발효됐고 하나는 발효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흙을 개량할 때는 어떤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균뱅체가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 그 균뱅체는 우리가 분상으로 돼 있고 펠렛이 안 됐을 뿐이지 흙 개량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어요. 근데 양분만 공급할 때는 뭘 써야 돼? 유박을 쓰면 돼. 유박을 써. 편리하니까 유박을 쓰는 거지. 좋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발효된 균뱅체와 유박과 이런 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양분과 토양 관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흥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퇴비 제조 뭐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퇴비 원료를 섞어 놔요. 섞어 놓으면은 처음에 잘 자라는 미생물이 따로 있고 중간 단계에 그 잘 자라는 미생물 따로 있고 나중에 리그닌을 분해하는 후기에 자라는 미생물들이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죠. 처음에는 당 분해기, 그 다음에 셀룰로즈 분해기, 그 다음에 리그닌 분해기 해가지고 시간이 최소한 3개월, 2, 3개월 지나면은
그때부터 부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퇴비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얘기 하나 드리는 거예요. 퇴비는. 그래서 올해가 얼마만큼이냐? 그래도 퇴비는 그 한 두세 달은 최소한 지나야 되고, 좋은 거는 6개월은 지나는 게 좋겠다. 뭐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미생물들이 릴레이를 해요. 처음에 잘 자라는 거, 중간 잘 자라는 거, 뒤에 잘 자라는 거 릴레이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니그닌 분해기 뭐 요때쯤 돼야 퇴비에서 흙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흙냄새가. 자, 온도도 처음에는 높이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져서 상온으로 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퇴비는 한 1년 정도 묵은 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토양 개량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퇴비하고 유박하고 어떤 기능과 차이가 있느냐, 이게 누가 정리를 잘 해놨어. 유박은 소에서 비료다. 비료. 부수유제비료는 종합적인 역할을 해낸다. 흙의 개량 및 뿐만 아니라 양분 공급을 해주는데 비료 역할이 조금 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기물의 탄질비가 이 숫자에 따라서 뭐 무기화율 비료가 되는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뭐 이런 걸 조사했는데, 근데 흑살림에서 요거를 5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컨설팅하고 오늘도 할 겁니다. 그래서 탄질률을 어떤 물질은 다 탄소의 질소의 비율을 이제 할 수 있는데, 탄질률 숫자가 10 정도 되는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질소 중에서 양분으로 바뀌는 게 한 50%는 되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박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유박? 우리가 공부한 흑살림 유박. 흑살림 유박이 한 6에서 한 8 요 정도 돼요. 탄질률이. 그러면은 흑살림 유박에 4.4%의 질소가 들어있다고 뒤에 써놨다고. 그럼 4.4% 들어있는 게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느냐? 60%가 바뀌는구나. 뭐 이렇게 요 표가 이제 만들어진 표란 얘기예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12설계를 이제 합니다. 퇴비를, 우분 퇴비를 뭐 질소는 실제로 이게 우분 퇴비가 그 1톤에 7kg나 질소가 있는데, 실제 먹을 수 있는 거로 바뀌는 거는 2kg밖에 못 먹게 바뀌더라. 뭔 얘기일까요? 무기화율이에요. 무기화율. 무기화는 질소가 다른 내가 심은 식물이, 작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주는 정도를 무기화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료마다 다 틀리다. 자, 나무 껍질을 볼게요. 숲이 1톤을 내가 1톤 트레이 싣고 왔는데, 5kg가 들어있어요. 5kg 들어있는데, 그게 성분으로 바뀌는 건 0이야. 들어있으면 뭐해? 먹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닌데. 그럼 나무 껍질 숲이는 쓰면 안 되나? 되지. 되는데, 토양 개량을 해주는 역할로 쓰는 거지. 수피를 잔뜩 넣어가지고 내가 잘 자라게 하겠다. 질소 성분을 줘가지고. 그런 용도로 선택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 혼합 퇴비. 그 개분이 들어가 있는, 개분하고 톱밥하고 섞여 있는 퇴비에 1톤에는 9kg의 질소가 있는데 3kg가 바뀌더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더라. 적적한데, 건조 개분 굉장히 높아요. 1톤이면은 7, 8kg의 질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kg나 질소로 바뀌어. 그래서 이 개분을 어디다 쓰느냐? 이런 개분은 딱 강원도 가면 감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이런 걸 좋아해. 비료도 많고 빨리 양분이 되니까 좋아하죠. 그러죠. 그렇지만 흙의 개선 역할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균뱅체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깨목, 쌀겨, 톱밥을 1대1대1의 비율로 넣고 미생물을 이 두 가지 원료에 0.1% 넣고 발효 촉진제로 당미를 0.1% 넣고, 그리고 물을 총량의 한 30% 수분 함량이 되도록 추가를 해서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급되는 흑살림 균뱅체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발효를 시킨다,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균이 최고가 됐을 때 공급을 하는 토양 개량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은 뭐냐면은, 비료로 쓰려면은 평당 뭐 2kg 정도 쓰면은 된다. 그리고 토양 개량은 300평당 100kg는 써달라.
5풀은 써라 이거예요, 300평당. 근데 요것만 써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원료를 섞어서 유박을 쓸 때 유박만 쓰지 말고 다른 유기물 쓰지 말고 요거를 추가로 최소한 이걸 써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흙이 개선된다. 그 미생물이 개선하는 거지 유기물에서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료를 쓰려면 많이 쓰시고 토양 개량할 때는 최소한 아무리 뭐 이 사용성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100kg는 써달라. 이게 연작장애 등을 개선하는 데는 뭐 이만한 게 없어요. 자, 금뱅치는 뭐 쓸 때는 성분이 대략 이 정도 나오는 걸 감안해서 제가 비료 설계할 때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양분 설계하는지 그때 보여드리는데, 자, 이거는 토양 개량제다. 이거는 이게 꼭 써라 좀 제발 좀. 그러면은 흙이 살아서 연작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 연작장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농업이 연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막말로 그게 흠이야. 뭐 돌려짓기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돌려질 땅이 어딨어 우리나라에서.